그러니까 단순히 공천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함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혀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진단이기 때문에 그 진단에 대한 답을 내놔야지 너 공천 줄 테니까 여기 있어라 라고는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온다? 대구에 있는 분들은 홍준표 대표하고는 달라요.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자 프레임이잖아요. 유승민 전 대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까지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온다. 결코 제가 보기엔 당선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 통합 외쳤지만 이준석계 개혁 가능성 소멸 첫 탈당입니다. 네, 탈당을 누가 했느냐? 이 사진에 지금 보이시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이 탈당을 했습니다. 이준석계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왔죠, 제목에. 어제 뭐라고 얘기하면서 탈당을 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이제는 민심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진 국민의힘을 떠나서 어렵고 힘든 정치 변화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 나가고자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키기 위해 과거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변화와 개혁의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양당 독과점 기득권 정치의 한 축인 국민의힘을 떠납니다. 당심 100%라는 외로운 섬을 떠나서 민심 100%의 넓은 바다로 당당히 향하겠습니다. 네, 신인균 전 상근 부대변인. 아니 뭐 부대변인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준석계라고? 왜 이준석계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준석이 탈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왜 그러는 거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인균 전 부대변인을 왜 이준석계라고도 얘기를 하는지 제가 이건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죠. 아, 네. 저희가 요거 좀 준비가 아직 조금 좀 미흡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신인균 전 부대변인이 토론 배틀이 처음에 이준석 전 대표가 되면서 도입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토론 배틀에서 실제로 이 뭐 수상이라고 당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변인으로 선발이 된 그런 이 대변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준석계다, 이준석 퀴즈다라는 얘기도 같이 있었었는데 이 대변인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내려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드는 생각이 그러면 신인균 전 부대변인 잘 모르겠지만 탈당을 했다고 한다면 이준석계라고 하면 이준석 대표도 탈당을 이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관련해서 신인균 전 부대변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말씀드립니다만 저 이준석 대표는 저의 동지입니다. 그 뜻을 같이 하는 게 이제 동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저랑 동지 관계가 없었던 분들은 제가 아무런 그 생각의 접점을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논의를 할 일단 계획은 없고요. 이준석 대표도 저랑 동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탈당에 대한 의견이나 뭐 신당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의 의견이 또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신인규 변호사가 의기는 충만한 사람이지만은 지금쯤에 신인규라는 브랜드로는 신당하기 어렵다. 하지만 신인규 변호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의기가 장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저는 뭐 그 길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항상 선택은 존중한다. 신인규 변호사가 제가 만약에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저는 하지 말라 그랬겠죠 지금. 네. 일단 분명한 건 그겁니다. 일단 신인균 전 부대변인은 이준석 전 대표랑 나는 좀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나랑 얘기했으면 내가 말렸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장현주 변호사님, 이 얘기는 이준석 전 대표는 여전히 당에 좀 남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아직까지 미련이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그래도 본인이 대표까지 지냈던 국민의힘이라는 당이기 때문에 네. 쉽게 탈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당을 창당한다든지 이런 움직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신당 창당이 되었던 뭐 무소속 출마가 되었던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고 본인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활동을 할 것을 원하고는 있겠지만 네. 만약에 선택의 순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이준석 전 대표도 그때는 뭐 다른 선택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미련이 남았다. 미련으로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근데 선택의 순간이 오면 선택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우리 밀어내는 거 아니야. 우리 이준석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유상범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시죠. 그러면 이뉴원 혁신위원장이 네.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도 품어 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당 지도부가 수용하는 이런 시나리오도 가동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이 뭐 단순히 특정인을 가지고 뭐 그런다면 그건 적절치 않은 거고요. 원칙을 제시하고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뭐 충분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면은 아마 그거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수용 생각합니다.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기윤에는 유승민, 이준석 두 사람이 당연히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건데. 근데 지금까지 배제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뭐 징계 때리고 뭐 했잖아요. 그거는 징계는 했지만은 징계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현 그 전 대표가 있는 당협에 그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내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뭐 대단한 아량이나 자기들은 대단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런 거에는 뭐 굳이 구체적으로 답하기보다는 안철수식 유머로 답하고 싶네요. 뭐 어떤 유머인데? 뭐 하고 자빠졌죠 진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2016년에 유승민 물먹이기 할 때 썼던 방식을 그게 그때 당 망쳤거든요. 제가 뭐 경선에 도전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막판에 가가지고 물먹이려고 노력할 거고. 네, 지금 유상범 의원은 아니 우리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노원 그 지역구에 새 당협위원장 넣지 않았다. 밀어내지 않았다. 언제든 서로 상호 얘기가 맞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아니 막판에 물 먹일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의 얘기를 또 빌어서 유머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권지웅 위원님. 네. 이것도 나가겠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아까는 남겠다는 건가 싶었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 나가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나가지 않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유리할 테고. 근데 이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의 탈당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변화의 가능성은 소멸됐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바라본 것은 완전히 사유화된 당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최근에 그런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식이 당내에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계속 되려 작아지기는커녕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어떤 신당을 창당했을 때 정치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건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준석 네. 대표도 쉽사리 탈당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사실은 변화하지 못할 거라고 보여진다고 하면 네.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처럼 사실 탈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공천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함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전혀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진단이기 때문에 그 진단에 대한 답을 내놔야지 너 공천 줄 테니까 여기 있어라 라고는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면 일단 뭐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계속 쭉.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준석 유승민 이어 12월까지 창당 고민 긴장감 도는 국힘. 사실 이 제목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제목입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쭉 유지가 되고 있다. 아마도 12월까지 계속 이 제목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한테 가끔 또 조언을 해주는 걸로 알려져 있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이준석 대표의 경우는 지금도
내가 당의 대표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딱 단절을 하고서 본인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내년에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나는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아직도 거기에 대한 결심을 못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비례대표. 비례대표도 출마? 아니고 뭐 어디 가서 뭐 자기가 적절히 좋다고 하는 데 가서 출마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지 또 어떤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여당이랑 단절해라. 네 살 길 찾아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요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들으셨나요? 무소속으로 나가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무소속 얘기 지금 현재 똑같이 당원권이 지금 정지돼 있는 김정은 최고위원이 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마도 홍준표 대구시장을 모델로 해서 그렇게 대구에서 어떤 약한 고리를 찾아서 거기로 출마하지 않겠느냐라고 전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OX 팻말이 있죠. 이준석 무소속으로 대구에 출마한다. 하나 둘 셋. 지금 세 개의 X와 하나의 O가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모든 가능성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본인의 지역구였던 노원에 출마를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무소속으로 대구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호남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내년 총선에 국회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표일 것이지 지금 어느 지역구에서 어느 정당으로 이런 부분들은 또 지역적인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사실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대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를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모든 가능성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른 분 다 X예요. 특히 김종혁 의원이 곰방 빼셨어요. 지금 X 팻말 꽂으셨다가. 네. X다 아니다. 못 나온다. 안 나온다. 뭘까요? 그 이준석 바람이 한 10여 년 불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가 됨으로써 이제 그게 극대화됐었고 이번 총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떨어지면 그 바람은 소멸됩니다. 정치적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에요. 제일 좋은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온다. 대구에 있는 분들은 홍준표 대표하고는 달라요. 제일 싫어하는 게 배신자 프레임이잖아요. 유승민 전 대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까지도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온다. 결코 제가 보기엔 당선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어떤 다른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나온다. 네. 더욱더 어렵고요. 제일 가능성이 높은 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본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성이 제일 높죠. 그래야지 자기가 정치적으로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어정쩡한 스탠스를 계속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신당을 창당한다? 저는 절대 못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준석과 유승민 두 분이 그렇게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 굉장히 갈등하는 사이로 알고 있어요. 네. 정당이라는 건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유승민 대표가 이준석 대표 밑으로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유승민 대표 밑에서 이준석 대표가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둘 다 상상하기 어려운, 두 분 다 너무 캐릭터가 뚜렷하고 분명해서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분은 유승민이나 이준석 두 대표는 우리 내부에 있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환호를 하고 이러는 거죠. 밖으로 나가면요. 그때부터는 적이에요. 그때부터는 공격의 대상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냥 소멸할 겁니다. 그래서 나가지도 않을 거예요. 네. 결국은 다른 선택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실 건데 X를 왜 그렇게 곰방 팻말을 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댓글에 이런 질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강함님, 이준석 호남에 출마할 가능성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호남 출마 가능성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은 천하람이 아니다.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봐야죠. 호남에 가서 좀 몇 달 동안 살면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 한 적도 있긴 해요. 그런다고 당선을 되겠습니까? 결국 지금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배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준석의 성동격서 전략이다 이렇게 봅니다. 소리는 대구 가가지고 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서울의 공천을 달라는 얘기인 것이죠. 한마디로 본인을 몸값을 올리기 위한 내고 과정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다만 하나의 어떤 그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현재의 선거법 개정 사안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 민주당과 그 선거법 개정에 대한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대로 가면은 결국 비례정당이 그대로 갑니다. 거기다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형 정당에 대한 어떤 비례대표의 캡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네. 지역구 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례를 아직 못 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아니면은 별도로 해서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어떤 선거법 개정에 따르는 사안에 따라서 탈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지금 사실 많은 시나리오가 좀 열려 있다 하지만 대구 호남은 아니다라는 점도 또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